안녕하세요. 적당히 살고 싶은 복주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어떻게 한 주가 갔는지 또 말하려고 하니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지냈습니다. 저번 주에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하고 저도 또 한 주를 살면서 진짜 자신감이 떨어진 게 맞나? 또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잘 보낼 수 있을까? 이 시간을. 근데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확실히 막 집이 다 무너진 느낌은 아니고 창문 정도가 깨졌네? 뭐 문고리 정도가 고장났네?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조금 이 떨어진 채로 좀 가만히 있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꼭 그거를 자신감을 막 나에게 막 너는 할 수 있어. 뭐 희망을 가져.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조금 지냈고요. 이제 발목도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게 욱신욱신 하는 게 이 모든 분들이 제가 발 다쳤다는 소식을 다 알리자마자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그거 나았다고 생각할 때 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더 움직이지 말고 이게 한 번 접지르면은 계속 또 그렇게 또 자주 접지를 수도 있고 이게 나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처음보다는 안 아프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잠깐 기부스 잠깐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반대발도 그렇고 그 다리 위쪽으로 근육이 좀 원래 쓰던 거랑 다르게 쓰여서 그런지 계속 발이 욱신욱신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나갈 일 있으면 많이 안 나갔지만 나갈 일 있으면 보호대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또 안 쓰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발을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겁이 나니까 또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육이 그새 또 나는 이제 쓴 적 없는 발처럼 꼭 뚝딱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 회복해야겠다 해서 최근에는 이게 조금 더 나아지면 어쨌든 간에 몸을 조금 움직이는 뭐 발뿐만 아니라 좀 몸 전체적 밸런스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집 밑에 그 주민센터가 원래는 조금 떨어져 있던 데 있다가 집 아래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 또 주민센터 이런 데는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이 좀 싸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가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벌써 마감이 되었고 이미 대기도 엄청 많은 상태라고 해서 정말 요런 거는 문이 열자마자 와야 되는구나. 매번 알면서 매번 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또 어디서 운동을 하지? 요새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날이 춥다 보니까 그냥 밖에 좀 걸을까 해도 이 몸이 너무 움츠러들고 차라리 제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지만 그냥 걷기에는 몸이 풀리지가 않고 계속 움츠러드는 느낌만 들어가지고 조금 걷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걷는 게 더 낫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회복 단계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해보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서 모임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바느질을 배우고 수리하는 거랑 수선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떴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신 보풀을 운영하시는 보풀이님의 독서 모임을 다녀왔어요. 보풀이님은 제가 처음에 인스타로 알게 된 그 알고리즘에 뜬 거는 자투리 뭐 옷감 천이나 이런 걸 모아서 파우치를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는데 진짜 파우치가 너무 예쁘고 이게 너무 어떻게 저런 느낌을 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다 작업들이. 그래서 보니까 뭐 디자인 작업도 하고 여러 어떤 워크숍들도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로우를 하고 계속 보기도 하고 최근에 그 연희 팬츠마켓이라고 죽음의 바느질 클럽에서 같이 한 게 있었는데
거기도 오신다고 해서 또 가서 제가 파우치도 사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또 관심이 있는 리페어 컬처라는 책의 독서 모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신청해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한테 독서는 추구미에 가깝거든요. 저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왜 안 읽었지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집에 앉아서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조금 밖에 나가서 노는 거를 좋아하기도 했고, 뭔가 그렇게 집이 그렇게 책을 읽는 환경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뭐 이제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친구들 중에 뭐 되게 만화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뭐 책도 가리지 않고 막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자기 거기 안에서 자기 취향을 찾고 이런 거 뭐 재밌다 하면서 그 책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거 뭐 너는 그런 거 어디서 알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 책에서 나왔는데 하는 사람들을 저는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약간 나의 이상향처럼. 그래서 나도 항상 그런 모습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고 싶어. 라고 했지만 책이 읽히지 않고, 그래서인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책이 더 부담스럽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이 책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뭔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막 그냥 자연스럽게 이 책을 읽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점점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30 중반이 돼서도 부담스럽고 한데, 사실 이 책은, 리페어 컬처라는 책은 수리수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언제 한번은 읽어야겠다 하고 사뒀던 책인데, 또 이게 읽어야지 하고 사는 책은 전 진짜 많거든요, 집에. 근데 또 읽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도 알면서도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겁을 먹었지만 그래도 독서 모임을 가기 위해서 끝까지 완독을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 리페어 컬처 딱 표지에 보면은 제목 밑에 쓰고 버리는 시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삶. 이게 딱 책 내용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독일의 이제 물리학자고 국립독일박물관 관장. 약간 이 지점에서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거리가 생기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수리하는 얘기도 나오고, 집에서 어떤 걸 수리하고 뭘 새로 막 사러 가보고 막 하고, 어떤 뭐 모임도 알려주시고 뭐 어디서는 이런 게 열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면서 머릿속에 약간 든 생각이, 그래도 너는 가질 걸 다 가졌잖아. 약간, 그러니까 나는 집에 고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고치는 예시가 약간 뭐 어디 집에 수영장이 딸려 있는데 뭐 어디에 거기 펌프에 뭐가 나가서 고쳐봤다. 뭐 어디 밑에 작업장이 따로 있다. 막 이런 얘기다 보니까, 아니 나는 그런 게 없는데? 하면서 중간중간 약간 한 두 발짝씩 멀어지다가, 하지만 이 책에서 또 말하려고 하는 게 뭐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나도 그런 건 조금 지나가면서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가장 많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게, 나에게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제가 최근 한 몇 개월 사이에도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는 가치관이 너무 정반대거나 너무 다르면 친구가 되거나 뭔가 같은 마음을 활짝 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지는 사실 작게 생각했던 것부터 하면 되게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치관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됐는가 요거를 조금 느꼈고 수리하고 수선을 저도 막 본격적으로 하고 막 모든 걸 다 하고 막 어떻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물건을 일단 살 때도 이거를 뭔가 고쳤을 수 있나?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고 원래 원체 물건은 잘 안 사는 편이긴 한데 그리고 또 옷 같은 것도 웬만하면 조금 여러 방법에 걸쳐서 살려고 또 생각을 하죠. 뭐 바로 막 어떤 게 새로운 거 뭐 너무 예쁘다 바로 사 이거보다는 약간 빈티지업에도 뭔가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나 하면서 아니면은 뭐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류를 교환할 수 있는 파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데에서 한번 가서 먼저 한번 봐볼까? 요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마 어떤 물건을 두고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물건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 물건을 만든 이야기, 물건이 버려지는 이야기, 물건이 다시 써지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는 뭐 것에 있어서 인권도 얘기할 수 있고 노동도 얘기할 수 있고 정치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카테고리가 한 개만 나와도 다음 카테고리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럼 노동에 관련해서 또 얘기하게 돼. 노동을 얘기하면 정치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면 뭐 어느 성별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수리수선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되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조금 차근차근 내 마음속에 쌓여왔던 거구나.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갖고 있던 뭐 큰 바구니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살면서 물이 한 방울 똑똑똑똑 모이면서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살고 싶어. 생각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거는 아마 방향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뭐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뭐 진보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큰 가치관은 내가 큰 거를 먼저 정하다기보다는 내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큰 것도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내가 이제 물건을 어떻게 대하느냐, 물건을 보고, 그냥 사고, 고장나면 버리면 되지 하는 사람과 이 물건에서 생각하고, 이걸 좀 다르게 해볼 수 없을까? 사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구매를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사람은 그게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여서 나중에 한 1, 2년만 지나도 서로 다른 방향을 가고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의수선에 진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독서에 대한 강박처럼 이것도 되게 저한테 검열을 많이 하는 거죠. 너 그럼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데? 하고 되게 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것보다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도 이러니까 하지 마. 저것도 환경을 파괴하는 거고 네가 원하는 수리수선과 정반대 같아. 하면은 나는 되게 에너지가 빠지고 소진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책 읽는 게 되게 두려워진 것처럼 이것도 제가 자꾸 이거는 그런 거 아니야? 너 막 배달 시켜 먹잖아. 너 배달 요새 막 자주 시켜 먹지 않아? 막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 이 지속 가능한 것을 하려면 내가 한 번 더 고쳐 쓰기도 하고 뭐 배달을 좀 안 시켜 먹기도 하고 하려면 사실은 내가 지금 가장 건강해야 된다. 몸과 마음이. 그 모든 어떤 단축시키는 게 쉽고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피곤해서 그러거든요.
집에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밥을 차려 먹을 힘도 없고 근데 밥은 배는 고프고 이러니까 배달 시켜 먹고 치우기 귀찮아 막 이렇게 되게 어질러진 삶을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환경을 지켜 나 이런 거보다 그거를 하기 위한 나부터 먼저 잘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있어야 다른 것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저의 생각 과정을 지금 쭉 나열을 하는 건데 이 생각들을 하면서 그럼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가? 했을 때 아니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제가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제 발을 다치면서 일도 좀 쉬게 되고 했는데 왜 너는 쉬지 못하니?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 에너지가 계속 밖으로만 내보내는 것에 대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막 모임도 열고 뭐 어떤 워크숍도 하고 싶어 하지만 제 에너지 고가는 다 비어 있는 거죠. 완전 바닥인데 자꾸 그 나의 에너지를 채우는 건 안 하고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걸 되게 제가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이디어나 진행 방식이나 그것도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 수련하는 시간을 지금은 좀 가지면 좋은데 제가 자꾸 그거를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데 조금 가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헛 성취감? 이런 말은 세상에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약간 헛 성취감인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아니 그냥 사람들 만나서 모임도 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하는 건데 에너지를 채워야 할 시간에도 밖을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헛헛해. 분명히 내가 뭔가 하긴 했거든요. 근데 헛헛해. 왜 자꾸 나 공허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나는 나의 내면을 채우는 시간인 거죠. 좀 에너지를 모으고,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챙겨서 살면서 밖에서 에너지를 써야겠다. 그래야 이렇게 회복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겠다는 거를 책도 읽고 이 책을 읽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 독서 모임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책도 좋았지만 정말 모임이 좋았던 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리수선에도 관심이 있고 물건을 쉽게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신 분은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 시간에 모여서 아침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안정적이고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가게 자영업을 하면서 사실 모르는 사람들 뭐 모임에서 제가 본 분들 다 처음 뵌 분들이지만 진행자분을 제외하고는 근데 약간 가게 운영할 때는 모임이 되게 잘 열리긴 하지만 아예 어떤 결인지 감도 안 오는 그런 분들을 되게 나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정감을 느꼈던 경험이 진짜 좋으면서 나를 수련하는 게 막 집에만 앉아서 열심히 뜨개와 바느질을 하고 막 글을 쓰고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러 다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다른 사람들이랑 또 그러니까 내가 모임을 주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함을 느끼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하고 좀 제가 주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되게 좋았어요. 이 안정감을 느낀 기분이 나 이렇게 되게 안정감 있고 편하게 보냈던 게 얼마만이지? 물론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편하긴 하지만 친구들을 만난 거 말고 어떤 이런 모임이라는 다른 외부 활동에 있어서 내가 언제 이렇게 편하게 느꼈더라? 생각해보니까 아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 당분간은 진짜 내가 할 일들을 조금씩 해내고 바깥으로 쓰는 에너지를 안으로 담고 조금 덜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좀 소진이 안 되게끔 좀 에너지를 채워야겠다. 게임도 밖에 나가 싸우려면 그 피가 필요하잖아요. 막 싸우면 피를 먹어야 되는데 맨날 피를 먹지를 않고 피를 밖에다가 내놓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피입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 참 이 시간이 이걸 깨닫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뭘 하게 될지도 막 몰랐지만 아, 되게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이런 걸 알아가려고 했던 과정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책을 읽고도 내가 내면의 나를 딱 비춰보면서 여기 정말 다 비었잖아. 아무것도 없어. 에너지 내 밖에 내놓을 게 없어. 그러면 막 거의 야 문짝이라도 뜯어서 내놔. 막 이런 시간들을 약간 보낸 거죠. 워낙 근데 뭔가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하는 행위로서 만족감을 많이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어떤 불안하는 것도 결국엔 이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고 나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건 좋은데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 스스로 듣지 못하는 이유도 내 마음이 비었고 그러기 때문에 내 빈 마음에다가 뭘 하나 던져도 빈 소리만 나니까 제가 이제 공허한 거예요. 허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날들을 지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한 주 쉬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쉬는 게 아니라 쉬려고 합니다. 사실 쉰다고 막 그날 뭐 엄청 뭐 다른 걸 하고 뭘 특별한 걸 해요 이런 건 아닌데 조금 잘 정리를 해보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주를 조금 보내보려고 다음 주는 쉬어가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제가 막 무슨 책 소개를 엄청 한 것은 아니지만 저와 만약 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면 요거 리페어 컬처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구매를 하실 예정이라면 읽어보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 도서관이나 이런 데 아니면 친구가 있다면 저에게 빌리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또 가지셔도 되고 다음에 또 보풀이님이 독서 모임을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어떤 책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또 그걸 하면은 저도 또 읽고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 마음을 되게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잘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이게 보니까 자꾸 뭔가 해야 된다에 집중을 자꾸 하고 있어서 얼른 막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뭘 해야지 그거가 초점이 된 거예요. 사실 내가 뭐 하려면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그 독서 모임 하면서 제가 보풀이님을 보면서 느낀 게 되게 깊다. 사람이 내면이 깊다. 그 사람이 쌓아온 내면이 되게 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일부러 뭔가를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자 하는 게 이미 깊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쌓기 전부터 자꾸 물건을 갖다 팔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소진이 되고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는데 막 괜히 가짜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는 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러니까 좀 균형을 찾는 거죠. 나를 잃지 않으면서 이 지속 가능한 일을 하려면 나를 먼저 채워야 된다. 어떤 뭐 지식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나의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좀 나를 다독이고 잘 이 나의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소리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나도 괜히 뭐 있어 보이려고 뭐 이거 하는 게 뭔가 나 되게 나 수리도 하고 수선도 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어 하고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엄청 소진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하는 막 좀 약간 이상한 죄책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차분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뭐 그게 일주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내보고 또 한번 정신을 차린 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책 소개도 아니고 결국 책을 읽고 내가 들었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적당히 살다가 행복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든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